여러분,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금 폭탄이 연속으로 이어지면 이것이 바로 융단 폭격이거든요. 저는 지금 세금에는 융단 폭격이 가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이거 하나만 보자고요. 이거 하나만.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입니다. 이게 2020년도 아니고 2021년도 아니에요. 2019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OECD에서 보면 조세 부담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번 보세요. OECD 평균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마이너스 0.1입니다. 마이너스 0.1. 대한민국은 플러스 0.6입니다. 덴마크에 이어서 2등이에요. 덴마크에서 이어서 2등. 2019년에 조세 부담률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히 융단 폭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20년은 이거보다 더 할 테니까 말입니다. OECD 평균이 0.1인데 OECD 평균이 마이너스 0.1인데 대한민국은 플러스 0.6이니까 말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렸어요. 마이너스 0.5%로 내렸어요. 야,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그죠? 대단한 나라예요.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이 부담은 점점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2019년에 실질적으로 부담한 조세 부담률을 보면 장난 아닙니다. 국민 부담률은 30%에 육박해요. 27.3%입니다. 물론 이 국민 부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여기도 포함이 되고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30%, 내가 버는 거에 30%는 국가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조세 부담률도 20%입니다. 20%. GDP 대비 20%면 이게 적지 않거든요. 국내 총 생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에서 20%는 세금이란 뜻이에요. 4대 보험까지 포함시키면 30%, 27.3%가 세금이란 뜻입니다. 세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세금이 많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0년에는 더하고 또 더하고요. 2021년 올해는 또 더할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작년에 이게 재산세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국세 수입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재산세는 늘어났다니까요. 실제 재산세는요 10% 정도 증가했어요. 10% 정도. 기타 국세가 이게 재산세거든요. 33조 원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30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10% 늘어났어요. 소득세도 늘어났습니다. 소득세도 67조에서 75조 5천억까지 13%나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19년에도 세금이 늘어났는데 2020년에도 지금 재산세나 소득세가 10%에서 13%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세금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꼬꾸라지니까 법인세,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쪼그라들죠. 그 다음에 소비가 꼬꾸라지니까 부가가치세, 최종 소비자에게 붙는 부가가치세 이것 쪼그라들죠. 실제로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작년에 법인세는 16조 1천억 원 정도 쪼그라들었고요. 부가가치세는요 3조 6천억 원 정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늘렸느냐?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재산세,
소득세에서 늘렸어요. 결국은 부동산 세금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 올리고, 이렇게 해서 메꿔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메꿔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작년이에요. 올해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왜 올해는 더 심화될까요? 작년에 재정적자가 100조가 넘습니다. 재정적자는 나라 살림이잖아요. 나라 살림이 100조가 넘게 적자가 났다고 하면 올해 어떻게 할까요? 올해 돈 쓰려고 하면 국채 발행해서 나라 빚을 늘립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면 뭐를 해야 돼요? 세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올릴 수밖에. 그러면 세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누구 세금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 세금? 뭐 간단합니다. 부자들. 예, 부자가 어디까지 기준이 부자인지 모르지만 집 한 채 있으면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에다 기업들. 결국은 부자나 기업이 돈 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사실 말입니다. 2018년도까지 보면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 말입니다. 면제자가 772만입니다. 전체 면세자 비율의 38.9%예요. 면세자 비율에. 근로소득세 안 내는 사람. 그런데 소득세는 지금 구간이 또 늘었죠. 최저세율이 6%에서 최고세율이 45%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버는 사람들은 45%의 소득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결국 올해도 세금 천지다. 세금이 단순하게 폭탄이 아니라 융단 폭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금이라는 건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게 세금이에요. 옛날에 왕들도요,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조세를 더 적게 거둘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왕들까지 이야기했나 하면, 왕들은요 그야말로 절대군주잖아요. 절대군주조차도 국민을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그 지도자는 모르겠어요. 내 편만 좋은지 모르지만 나머지 편하게는 그야말로 세금의 융단 폭격만 안기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올해도 세금의 융단 폭격은 계속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